오늘 그 뭐지 그 앞치마 촬영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냥 가게 일 열심히 하고, 가게 일이 제일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게 열심히 오늘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뭐 그런 날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요번 주 안에 하는 걸로 천천히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그냥 매출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 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완성도 있게 어떻게든 그냥 끝만 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볼 거고. 자, 어제 이어서 재단 다 해놨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참고로 비공개입니다. 왜? 저작권이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선배니까 연락을 어떻게든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도와주세요 헬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촬영 과정을, 그러니까 만드는 제작 과정을 큰 거를 한 개씩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 때문에 가방을 한 개 더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재단도 하시고.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맛있는 거 드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미싱으로 뭔가 드리면 좀 안 받아가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그 선배님 안 하실 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걸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거고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 하시거든요. 한 장으로 하시고, 이거를 그냥 방법 정도만, 그러니까 치수는 좀 공개를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분도 이거를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많은 시도 끝에 얻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리고 좀 공개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는 방법 정도만. 그래서 요거를 저도 복습 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책 읽은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부가 좀 많이 되잖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티코스터처럼 박습니다. 이게 쭉 박는데 창구멍 열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뒤집고, 요거는 바닥감이거든요. 바닥을 이제 같은 걸로 통일을 합니다. 어저께 진짜 저는 바닥이 좀 볼품 없었거든요. 제 거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원래 다들 이거 하잖아요. 바닥감을 그냥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박은 다음에 이거 딱 뒤집어서 뺍니다. 빼갖고 여기 가운데 솔기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바닥 딱 붙인 다음에 손잡이, 바닥 붙이기 전에 손잡이를 달아야겠죠. 손잡이 달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치수 뭐 12.5 뭐 있어요. 근데 뭐 손잡이는 뭐 어차피 다는 과정에서 나올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12.5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대충 넣어놨어요. 뭐 완벽한 암기까지 하면은 이게 못 하겠죠. 그래서 그냥 하면서 막히면 임기응변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이제 빨리 외우는 방법은 그냥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 주문받은 게 이원 단어로 계속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더 샀고요. 요거는 이제 신상 나오셨다 하길래 한번 사봤고, 뭐 만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사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비스로 왔어요. 이것도 이제 뭐 만들지는 모르겠거든요. 그 뭐 도시락 가방 같은 거 해도 이쁠 것 같고, 원래 이제 큰 가방 하려고 이렇게 좀 작업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어머님께 이제 인수인계를 드려서 같이 만드는 쪽으로 하면 될 거는 같고요. 아이고, 정리할 게 산더미죠.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충 좀 치워놓고, 도시락 가방은 이게 형님네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다 작업해야 될 것들입니다. 다 해야 될 것들이고, 뭐 대충 요 정도로 촬영할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이게 선풍기를 안 틀면 도저히 가게에 있을 수가 없는 온도거든요. 선풍기만 좀 틀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자, 그냥 여기 이렇게 찍을게요. 좀 널찍하게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하면 손 가릴 것 같다, 그렇죠? 손이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제 얼굴 보시면서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앉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인트로
같지 않은 인트로지만 5분이 됐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갖고 찍을게요. 그냥 이대로 해서 그냥 거대한 T코스터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T코스터인데 라벨을 어디 넣을지는 저도 못 정했거든요. 라벨도 뭐 넣어볼 거예요. 이게 재단이 안 똑발라 가지고 보다시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지만 그냥 시접을 넉넉하게 1cm를 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기왕이면 딱 똑바른 게 제일 뭐 좋겠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림질도 이제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 억지로라도 맞춰가지고 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즐겨하는 임시고정 3점으로 크게 박아버리겠습니다. 끝에 이렇게 하고, 이 큰 천은 실시간으로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양 사이드에 이렇게, 지금 반대쪽이거든요. 이쪽은 했고 반대쪽에 또 임시 고정을 하고, 큰 쪽으로 제가 좀 맞춰서 해볼게요. 큰 쪽이 그래도 좀 안전할 것 같고, 라벨은 바닥감을 한 5cm, 시접 포함해서 한 6cm 정도 잘라야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6cm 위에 한 요 정도쯤에 바닥감이 가운데서 나온다. 맞죠? 그러면 한번 이 정도 붙일게요. 가운데쯤에 그냥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1cm. 그래서 끝까지 오겠습니다. 끝까지.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단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빠른 재단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아직 제가 뭐라 합니까, 숙달이 덜 됐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단은 좀 걸렸습니다. 사실 재단은 좀 걸렸고, 하기 전에 여기 또 딱 맞춰주고요. 얼추 맞췄거든요.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남은 창구멍 쓰고요. 여기서 또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작업 시간 볼까요? 지금 8분 30초. 이건 비싼 원단으로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비싼 걸로 하면. 가위가 소리가 크죠. 이게 무거워서 저도 이게 넣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도 그렇고. 이게 시접이 1cm 맞는지 모르겠어요. 0.5가 밖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cm라 가지고 1cm 작업합니다. 영상에서는 이 가위 소리가 참 좋게 들리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손님분들 계실 때는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장비는 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뒤집습니다. 자, 과연 나는 가방을 제대로 오늘 만들겠죠.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방 모양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겉에는 제공 안 합니다. 원래는 이제 둘르기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생략합니다. 이게
작업 시간도 있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제 선배님 윗단은 안 박으시더라고요. 윗단은 뭐 다림질로 하신 것 같았어요. 엄청 좀 반듯하게 나오시던데 제 생각에는 다림질 말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었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손으로 저는 손 다림질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다림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던 대로 저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헤라로 사실 오늘 큰 가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뭐 재단할 시간도 없었고 저도 이게 좀 지쳐요. 체력적으로 특히 이제 계속 서 있으니까 특히 하체가 이게 좀 저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이제 온갖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안 풀린 그 몸 전체가 피로가 말끔하게 좀 안 풀리는 느낌이죠. 20대 때는 그래도 뭐 하룻밤 자면 괜찮았는데 하룻밤 자고 그냥 일주일 내내 다리 아파요. 그러니까 구두 신고 맨날 10시간씩 걸어 다니면 아프잖아요. 제 옛날에 애슐리에서 그 웨이트 할 때요. 근데 쉬는 날이 일주일에 딱 하루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 쉬면은 그날 그만 아무것도 못 해요. 집에서 그냥 기절합니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어릴 때 뭐 다리가 뭐 아픈데 뭐 별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라도 했어요. 끝에 이렇게 길을 좀 잡아주고 작업을 할게요. 손으로 펴야 되겠어요. 이거는 끝은 이게 헤라로 잡아주겠는데 그냥 일반 사이드 부분은 손이 더 잘 잡힐 것 같아요. 더 힘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간만에 또 시접 1cm 짜리로 지금 거대 티코스터를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을 줘도 이게 천이 안 끊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좋거든요. 끝에 여기가 좀 안 펴집니다. 그렇죠? 여기 좀 뭉툭한 거 보이시죠? 뭉툭합니다. 여기는 도구의 힘을 빌려서 요렇게 하고요. 됐어요. 이쁘게 폈고 요도 대충 모양 나온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요게 벌써 한 10분 걸린다. 그렇죠? 요 작업이.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에 요자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12cm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 펜으로 12.5cm 딱 맞아야 이쁩니다. 딱 맞아야. (12.5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겠죠. 제 기억으로는 12.5였는데 여기가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다림질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쵸? 좋은데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하겠습니다. 이 가방을 왜 만들고 있어요? 총각 할 수 있어요. 이게 가게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 가방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가방을 그렇게나 사랑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한데 장사꾼이기 때문에 팔리는 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직각이 맞아야 되는데 직각이 또 맞는지 보고요. 직각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까지 다 맞추는 거는 제가 재단을 조금 못나게 해갖고 그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선 많이 긋겠습니다. 선 그냥 쭉쭉쭉. 여기가 좀 많이 안 맞거든요. 여기가 0.5나 차이가 납니다. 일단 선을 꺼놓고 이 간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보고 있는데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해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 그쵸? 이게 해보니까 제가 재단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안 맞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쪽은 맞을 것 같아. 한쪽은 직각이 맞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6입니다. 그러면 6을 기준으로 보자. 이제 가로가 한 30 몇이지? 30 한 32쯤 됩니다. 지금 2쯤이니까 25를 빼면은 가운데 7 정도 되겠다. 그쵸? 원래는 맞나? 잠깐만 다시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다 사이즈 여긴 31이고 그쵸? 31이니까 25를 빼면 6이다. 그쵸? 그러니까 가운데 사이즈가 6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선이랑 선 사이가 6cm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다시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끈을 부착을 할 건데 가운데 표시를 해야 되겠죠. 가운데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딱 하면 대충 모양은 맞거든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확실하게 하고 이 끈은 70cm 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에서 이렇게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0인데 끈이 좀 긴 거 같으면 잘라줄 거거든요. 좀 긴 느낌은 있거든요. 이 정도 해야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몇 센치 정도 되지? 한 5cm만 더 잘라볼까요? 그쵸, 끈을 한 5cm만 더 날려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거침없이 잘라줍니다. 거침없이. 됐습니다. 뭐 손표시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죠. 지금 숙달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5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다 돼갑니다. 거의. 여기 걸렸나? 왜 실이 안 나와? 됐어요. 잔은 다 썼으니까 이제 넣을게요. 이게 엄청 걸리적거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박아주겠습니다. 박는 거는 쉽습니다. 요렇게 디귿자로 박을 거거든요. 디귿자요.
이렇게 왔으면 오른발 들고 디귿자로 한 땀 더 오고 돌리고 또 디귿자 그대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반대쪽도 선이 아무튼 이제 손잡이가 꼬이지 않게 해서 그대로 또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돌려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이 안 꼬였죠. 그러면 임시 고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또 디귿자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은 끝냈고 반대쪽도 작업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어떻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는데 이게 1.5 스티치 놓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자, 또 일자로 내려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밀해야 되는 가방입니다. 그렇죠? 이게 쉬워 보여도. 근데 이거 도안 사는데 보니까 이거를 초급 난이도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으스를 정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거 손잡이를 이렇게 딱 했을 때도 나중에 정확하게 딱 모양이 맞아야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엄청 시침핀을 많이 꼽아라는 소린가 그거는. 제가 사실 이 도안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싶어서 제가 퀼트스타 사이트에서 구매까지 해봤는데 또 이거랑 만드는 방법이 이제 틀리더라고요. 틀린데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어제 저처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속지랑 겉지를 따로 해서 파우치처럼 있죠. 이제 그렇게 제공하시더라고요. 아, 됐습니다. 뭐 대충 얼추 좀 가방 모양 같죠? 이렇게 해서 딱 들었을 때 여기도 딱 맞으면 완벽한 겁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괜찮죠? 그 다음에 하면은 진짜 작업 금방 하겠다. 그쵸? 요거는 시접이 몇 cm였지? 1cm였나? 모르겠거든요. 대가면서 하면 되겠죠. 이게
대봐도 모르겠습니다. 0.5로 할지 1로 할지 고민인데, 작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요거는 제가 치수를 못 내왔습니다. 못 내왔기 때문에 시접을 못 내왔어요. 국민 시접으로 할까요? 1로 할까요? 그러면 0.5로 할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자, 그냥 시접 0.5로 받겠습니다. 0.5로도 할 수 있습니다. 0.5로 해갖고, 라벨을 이렇게 다는 게 아니었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들어가잖아요.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라벨을 여기 달아버리면 안 보이죠. 그쵸? 아무튼 라벨을 이렇게 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찝는단 말이에요. 이 가위로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라벨도 그렇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바닥감을 요래 만듭니다. 요렇게. 요거 아시죠? 다들 아시죠? 이게 뭐 미싱 하신 분들. 제가 이걸 안 쓸 뿐이지 보통 다 요렇게 뒤집잖아요. 그쵸? 끈 만드실 때. 이거 학원 가니까 겸자로 이래 쭉 빼시던데, 뭐 간만에 없이 겸자로 하니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끝에 딱 물려주시고 그대로 쏙 그쵸. 간만에 겸자 썼습니다. 간만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겸자 활용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름소를 내가지고 다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 최대한 빠르게 했고, 이게 근데 가름솔까지 맞추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쵸? 이런 거는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름솔까지 맞추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뒤집어서 가름솔 맞추기도 어렵죠. 그쵸?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하고 뒤집었어야 돼요. 그냥 할게요. 그냥 꾹 눌러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쵸? 가방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길게 잘랐나? 대충 됐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여기는 또 자를 거거든요. 옆에는 이제 자를 거기 때문에 요거만 가운데 딱 접어주시고, 지금 가운데 나아진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스티치 쪽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0.2mm로 박아볼까요? 어디간 노루발을 또 찾고 있습니다. 방금 쓴 노루발을 제가 또 어디 놔놨을까요? 여기 찾았어요.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미싱을 많이 못 했어요. 못 하고 이제 그냥 재단한 게 또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그걸 또 재단을 했습니다. 큰 가방이 팔렸기 때문에 그거 재단한다고 또 시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막 그래 대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4대가 또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정리가 안 되고 또 계속 이제 원단만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요거는 한번 찝게 찝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한 집었거든요. 양 끝에 한 개씩 정도만 집어주고 0.2mm로 스티치를 놓으면서 행복 미싱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작업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만 고정하고, 야, 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0.5. 와, 어제는 1시간이 넘었는데 굉장히 빠른 작업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진 다 됐거든요, 벌써. 어제 나의 그 고생은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확고하게 만들어줬죠. 이거는 그냥 따로 따진 않고 잘라버릴게요. 그냥 잘라버리고, 이게 좀 거슬리니까 이거 좀 잘라버릴까요? 이것도 잘라버리고, 이것도 양옆에 이것도 잘라버리고.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했었는지. 자, 이거는 0.5로 스티치를 넣겠습니다. 0.5로. 가지고 레벨링 버튼을 살짝, 안 되면 끝에 조금 단차를 맞춰줄까요? 이런 거 받쳐가지고 얘만 뒤로 가고 가방은 뒤로 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시접 1cm가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야, 이렇게 해야 그죠. 창구멍이 막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가 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 다음에 또 여기도 0.5로 작업해 주겠습니다. 한 장을 더 댈까요? 한 장 더 대면 완벽할 것 같은데. 아, 노루발이 너무 앞으로 잘 갑니다. 그때 3장 하니까. 잠깐만요. 혹시 화면 안 보이나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라벨을 넣을까요? 라벨 넣을 거면 지금 넣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넣을게요 그냥. 됐습니다. 작업 속도가 안 빨라지면은 30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이제 이렇게 해갖고 5cm로 자릅니다. 이제 시접 미포함 5cm거든요. 자,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0.5 박았잖아요. 그쵸? 그거 감안해서 바닥에는 시접이 없다. 그쵸? 막 써도 되는 요런 펜으로 쫙쫙 선을 그어주시고, 이것도 쫙쫙. 그러니까 어제 실패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재단 사이즈부터 틀렸습니다. 가로가 30이 넘어야 됐었거든요. 이 모양을 하려면 5cm는 맞았어요. 이제 바닥폭 5cm는 맞았는데 가로가 터무니없이 작았거든요. 그 도안을 이제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실수를 어디서 했는지 이제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천이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재봉기 힘이 약하면은 여기서 좀 재봉을 못 해주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느꼈거든요. 천을 엄청 겹쳐서 하면 이거는 좀 위험하겠다 싶은 거예요. 가름소를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내가지고 박아줄게요. 박아주는데 또 한번 짙게 써볼까요? 짙게 쓰고 1cm로 이번엔 0.5로 할까요? 0.5 하면 될 것 같아요. 0.5 그대로 작업하겠습니다. 하고 그 오버로크를 해줄게요. 오버로크. 자,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요. 촬영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미싱 오늘 별로 못 밟았어요. 그래서 청소는 딱히 없을 겁니다. 요게 한 개 끝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본업이 여러분들 요리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거는 어제까지는 현재는 부업이거든요. 요게 아직 뭐 매출에 이제 한 5%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시간 있을 때 쫙 만들어 놓는 걸로도 뭐 대충 커버가 되기 때문에 미싱 하루 종일 하는 날도 있고 손님 없으면 하루 종일 하겠죠. 근데 하루 종일 못 하는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미리 해놨던 게 좀 있으면은 재고가 있으면 이제 버텨지는 거고 오늘처럼 재단만 하고 이제 끝나는 날도 있거든요. 이게 가방이 좀 이쁘니까 이게 좀 뭐라 해서 요청이 좀 많았어요. 요청이 많아가지고 계속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문을 받기 전에 제가 지금 연습 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갑자기 이 가방을 하고 총각이 갑자기 왜 안 하던 가방 하지? 주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걸어 놓으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보면 가방 좀 이쁘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탈환합니다 계속 저한테. 그래갖고 연습해갖고 판다 했거든요. 제가 그 공정이 안 닦였다 이러면서. 여기 지금 오버로크 하고 있습니다. 네. 보입니까? 이 단차가 있는데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당겨주니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끝에 오버로크는 해놨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한 오버로크만 아니면 됩니다. 참고로 저 지금 요거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5번 요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치가 좀 희한하거든요. 요건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스티치 또 어디서 알아와갖고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알았게요? 저도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옛날에 이거 소잉 팩토리 옛날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옛날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재봉기 설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이제 지그재그 노루발, 지그재그 패턴 말고도 이게 하는 방법 있다 이런 영상 보다 보니까 뭐 저러고로 원래 오버로크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더 이제 쫌쫌하고 짜임새가 있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색깔 잘 보이는 거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모양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죠? 초점이 맞나? 해볼게요. 색깔이 좀 그래도 비슷해갖고 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가정용인데 초점을 못 맞춘 것 같지? 보입니까? 보면은 아무튼 좀 쫀쫀하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오버로크 기계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작업 속도가 사실 좀 많이 느려져요. 이렇게 하면.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이지만 그래도 퀄리티를 조금 올릴 수는 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원하는 가방 모양이 슬슬 되는 것 같습니다.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바닥도 모양이 얼추 이제 잡혔고요. 그렇죠? 가방이 너무 크진 않겠지. 이 바닥을 4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었겠죠. 이제 제 기록은 5가 맞았거든요. 잠깐만요. 맞겠죠. 예. 그다음에 위에는 4cm로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4cm. 그럼 뭐 작업하시는지 모르겠죠. 여기 이렇게 스티치 놓을 겁니다. 찝을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야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렵다고 쉽진 않겠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자 제봉이 안 되면 힘들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얼추 4cm거든요. 4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박아주겠습니다. 0.2로 저는 시접은 0.2입니다. 아, 시접이 아니고 아무튼 스티치를 0.2로. 됐습니다. 예. 그냥 뭐 라벨 위치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또 4cm를 표시를 해주고요. 미싱에 자가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저희 가게는 개인적으로는 휴가철에는 또 어떻게 할까 싶어요. 휴가철에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을 이번에 길게는 안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1박 하는 거 있죠. 이제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다. 이제 성인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30 넘어가지고 1박 하는 건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그거를 근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하루 빼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매출이 처음에는 안 맞춰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더 이상 나이 먹으면 못 가겠다 싶어서 저희도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려가지고 실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끼울게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걸렸구나. 잠깐만요. 아무튼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서 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돈 버는 거 중요한데, 그렇죠. 저는 사실 돈도 벌면서 그런 거는 다 또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또 보낼 시간 점점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돈 없더라도 가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남중 가서는 시간을 사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사기 위해서 이제 직원분도 고용하고 그렇죠.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참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바쁘죠 다들. 근데 이제 있을 때 잘해라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후회되기 전에 그래도 이제 한 박은 하고 왔고, 김해에서도 한 박 했다. 그렇죠. 1박 정도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외박 없이 그냥 간단하게 아마 그냥 갔다 올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저도 그냥 돈도 돈이죠. 돈도 이제 가면 그래도 좀씩 돈 많이 나갑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참 그게 어렵죠. 인생에 단 한 번뿐인데 지금 이 시기 아니면 언제 하겠노, 이런 게 참 겹치면은 돈을 또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했는데 남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운데를 잡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아무튼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일치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자, 그런 이야기. 숙박비를 조금 아껴서 그 돈으로 뭐 딴 거 좀 사 먹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자, 그러면 말씀하는 도중에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딱 됐어요. 딱 됐고, 작업이 덜 끝났습니다. 뭐가 덜 끝났냐? 가방 요 손잡이를 덜 했거든요. 하기 전에 실밥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방이 참 이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핸드폰도 당연히 이제 해볼까요? 핸드폰이 당연히 들어가고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갑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거를 엄청 빨리 캐치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선배님이랑 톡을 하면서 어제 만든 가방은 뭐 생수병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안목이 없거든요. 그냥 뭐 만들고 보자 이거라서 별 생각 없이 만듭니다. 그냥 이게 뭐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몇 cm를 꼭 해야 되고, 예전에 그런 적은 한번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 뭐 핸드폰 같은 거 들어가는 가방을 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핸드폰 사이즈 그때서야 이제 재고 뭐 그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참 그런 거는 본능적으로 감각을 여성분들처럼 빠르게는 캐치를 못 하거든요. 만들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그런 게 감각이 옵니다. 그게 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2cm씩 표시를 해서 이제 2cm 라인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2cm 라인. 됐습니다. 2cm 라인 표시를 다 했고 다 돼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지금 시간이 거진 11시 16분 이 정도면 오늘 괜찮죠. 즐거운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또 찝어주겠습니다. 땀수를 조금만 더 널널하게 해서 할게요. 땀이란다. 땀폭. 원래는 제가 0.2로 박는데 0.25로 박을게요. 좀 더 안전하게. (15,000원) 팔려고 했는데 15,000원 안 되겠어요. 이거 그냥 22,000원 해야겠습니다. 얘도 22,000원을 하고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장사 많이 하시죠. 저 말고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걸 제 유튜브 보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깎아달라는 소리 진짜 많습니다. 근데 주부분들 그런 사람들 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너무 나쁘게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이 소비층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래는 사실 깎는 문화가 없거든요. 저희 또래는 없어요. 그냥 비싸면 그냥 안 사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반대로 보면 이제 조금만 딜을 해주면 사겠다는 의향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이 가장 두툼하신 연령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무시를 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사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거의 99%까지 못 해도 95%까지는 다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뭐라 해야 되나, 왔을 때 대신에 장치 같은 걸 좀 해놔야 돼요. 그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22,000원짜리 이렇게 가방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래 4만원 하면 제가 사은품이 5,000원짜리 파우치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는 단체 손님은 무시를 하지 않고 단체 손님은 오히려 이제
환호를 하기 때문에 사은품이 5천원짜리 나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 좀 빼달라 바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아 그럼 제가 끝달에 2천원 빼드릴게요. 예, 2천원은 원래 그러려고 제가 붙인 거거든요. 22,000원, 27,000원 그런 식으로 2만원 넘어가는 제품들은 제가 그렇게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그러면 보통 대다수 분들이 거기서 그냥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냥 별 말 없으셔도 아 그냥 카운터 딱 들고 오셨잖아요. 그냥 제가 눈탱이를 치는 게 아니고 눈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래갖고 똑같이 그냥 그냥 2,000원 빼드릴게요. 바로 그냥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별 뭐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도 혜택 보는데 이 사람도 혜택 안 볼 수 없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5천원짜리 파운치가 원래 사은품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대신에 물품 가격을 빼줄 수가 없냐. 그거 되거든요. 그래서 5천원금 더 빼드리고 15,000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도 이제 더 빼달라 하신 거예요. 더 빼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나름 마지노선은 이제 그날 원래 4만원치 38,000원치 드셨어요. 그러면 저는 포인트를 8% 드리거든요. 좀 많죠. 그러면 거진 4,000포인트 정도 원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60원 빼면은 1,840원입니까? 아무튼 3,840원? 그 정도? 아니다. 3,200포인트가 원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대충 160원 정도 더 빼면 한 340원 정도 원래 포인트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럼 빼고 그러면 32,000원 합시다. 예, 그렇게까지 했어요. 거의 만원이 빠졌죠.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도 끝다리가 있네. 그래도 그 더 빼도 2,000원 더 빼도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강수를 둡니다. 저도 계속 너무 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인트도 사실은 계속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보신 분이었거든요. 내방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뭐 빼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빼드리면 그대로 이제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사꾼 마인드라면 그렇게 되겠죠 보통. 근데 남들 하는 대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남들 안 하는 거를 해야 그걸 느끼시고 오겠죠. 저는 원래 칼같이 계산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칼 계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면 손해다. 이거 주면은 이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손익 계산은 철저한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너무 각박하거든요. 일단 제품 순환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거는 아무튼 음식은 그러니까 메뉴 몇 개만 하면은 그게 재고 조절이 완벽하게 저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두 장씩 이거 원단 살 때 우리가 한 마씩 그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소비한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재고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도 이제 그렇다겠죠. 그러니까 음식은 유통기한 지나면 뭐 임박한 거는 이제 타임세일 같은 거 팔 수 있는데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도 이제 아울렛 가면 할인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막 트렌드 같은 게 지나면 팔아 버려야 되거든요. 그 원단도 그러니까 2월 되는 원단이 왜 2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일을 할 정도로 안 팔리니까. 그렇죠? 제가 리버티 원단도 아무리 명품이라도 한마 몇만 원씩 하는 것도 결국은 할인 풀리잖아요. 다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손님 왔을 때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좀 터무니없는 금액을 계속.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르셨다. 그쵸? 저도 그런 분은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저 내려간다 합시다. 이게 목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티셔츠가 좀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이제 끝이 났고
이들을 판매를 하면 되겠죠. 아, 예쁩니다. 그렇죠. 영롱합니다. 어때요? 이제 선배님 보시는 대로 잘 했습니까? 이제 하던 이야기만 그거만 하고 끝을 낼게요. 윗단은 지금 안 집었거든요. 안 집어도 뭐 모양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집어도 뭐 괜찮지 않나요? 그냥 보셨을 때 모를 거예요. 자,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바로 안 들어오는 게 좀 가슴 아플 수는 있거든요. 장사하면서. 근데 저는 좀 그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해봤자 몇 프로 되겠어요. 사실은 해봤자. 그러니까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봤다 했잖아요. 한 1000분 오시면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 깎는 사람들. 그냥 자선 사업했다 하고 주는 것도 그냥 방책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보존해야 됩니다. 원가는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절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절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을 하시고, 가족들을 지켜야겠죠. 그렇죠.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도 챙긴 거 좋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뭐, 그러니까 12,000원이면 원가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전 죽은 어제 그래갖고, 아무튼 거기서 2,000원 더 빼서 10,000원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10,000원은 좀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럼 대신에 그분도 좀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여기서 10,000원이나 뺐는데 12,000원 하면 제가 한 개도 안 남아요. 이거 사실은 가방 한 개도 안 급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방 2개 팔아야 한 개 파는 꼴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포인트 같은 것도 보단 사실 현금이 다 흐름이 좋잖아요. 머리를 왜 자꾸 만지냐면 머리가 건지러워서 그렇습니다. 먼지 같은 게 좀 묻어가지고 건지러워서 그래. 아무튼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깎으면 안 남는다. 벌써 10,000원이나 깎으셨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나 깎으셨어요. 안 남아야죠. 이제 그 말하고. 근데 주변 게 6명 테이블이었거든요. 그것 좀 해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조를 합니다. 절대 거기서는 저 나름의 규칙을 깼잖아요. 10,000원까지 갔잖아요. 12,000원까지는 어떻게 할인합니까? 그래서 안 갚으면 딱 정색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10,000원 깎았으면 많이 깎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안 됩니다. 그런 건 하고, 사실은 저도 조금 영악한 게, 뺄 것만 딱 빼줬거든요. 손해보는 건 안 빼줬어요. 그러니까 22,000원에서 원래 2,000원 빼기로 했죠. 그 다음에 파우치 값 5,000원 빼고, 그 다음에 포인트 값 딱 빼주고. 그렇죠. 그냥 딱 손해 안 보는 거.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을 그냥 지금 줬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손해 안 보고, 그래도 이제 당장의 이득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뭔가 좀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안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 돈이 고플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내치면은 또 장사하는데, 그래도 안 좋은 소문 분명히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집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이제 악소문 분명히 냅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헤어질 때 좋게 헤어져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게 마인드 컨트롤이 자유자재로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전 장사 체질이라 봐요. 이거 봐요. 장사할 때 다 보면은 원가는 얼마고 최소 얼마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다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식자재 원가가 다 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잘 되시던가요? 망한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격, 원가율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구는 이제 원가율 50%인데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원래 음료 뭐라 하지? 뭐지?
음료 원가 얼마 할 것 같나요? 그럼 안 비싸겠죠. 싸게 만들면 싸게 만들고 비싸게 만들면 비싸게 만들겠죠. 그래갖고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30%라 했지 음식 원가율 10% 될 수도 있잖아요. 15% 할 수도 있고 15% 했는데 아무튼 뭔가 더 정상적인 맛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처럼 인건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사실 더 적겠죠. 적고 기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것도 뭐 원가율 30%안 지켰잖아요. 근데 반대로 30% 이상 또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고, 시세대로 파는데 내가 그 시세보다 뭔가 획기적인 뭐 제조법을 개발했다. 저 같은 경우에 파우치 같은 거를 나름 개발했다고 봐요. 그쵸? 스트링 부분 다 한 다음에 끈으로 그냥 뜯어서 끊는 사람이, 저는 저 말고는 못 봤어요. 물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듯이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정답이 없는데 최대한, 그러니까 손해는 안 봐야겠죠. 손해 안 보는 구간에서 최대한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람을 기분 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대로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팍 쓸 수도 있죠. 기분 안 좋으면은 아까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저한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힐링이 될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게 산 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그다음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 사면 또 파우치가 나가지만 대충 보아서는 이분은 또 이제 옛날부터 오셨고 별로 이제 구매는 하기 싫어해요. 근데 주면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그걸 또 보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큰 계산 넣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 넣는 게 아니고, 당장은 드려도 이분이 그냥 기분 좋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한 개 더 들고 왔어요. 한 팀이 한 번 있었어요. 그 팀은 워낙 이제 저한테 좀 좋은 관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처리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 좋으면 또 서비스 팍팍 나갑니다. 반대로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안 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항상 기분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원리 원칙을 본인 스스로 한번 매겨보시고 남 가르치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근데 뭐 서비스의 기준이라든지 깎는 거의 기준이라 하면 저도 매번 다 틀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비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아까 봤죠. 그러니까 4만 원 사면 한 개 줘야 되는 2개 줬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좀 인간성 같은 거 평소에 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 팀도 있고, 처음 봤는데 막 그러면은 저도 그냥 너무 그 혈압 게이지가 이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제가 화는 진짜 그래도 안 내는데 말을 조금 거칠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안 팔아주는데 왜 와서 갑자기 이거 뭐지 적금 가입하라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래버리거든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 은행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저보다 나이 한 30살 많으시겠죠. 그냥 대놓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팔아주시면서 갑자기 왜 이랍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 돈을 여기 넣으면 저는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현금 묶이는 게 싫어요.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냥. 어째 보면 나이 어린 게 기만 세갖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선 넘는 행동을 하면 저는 원래 좀 말 좀 세게 합니다. 안 볼 각오로 그냥 합니다. 근데 손님한테 희한하게 그 정도로는 좀 한 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꽃 뜯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저희가 몇 년간 기른 거기 때문에 비록 2,000원짜리 원가 식물이지만 2년 동안 여러분들 물 줘보시고 관리해 보세요. 인건비 셀 수가 없겠죠. 금액으로 못 따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거든요. 꽃 따신 분한테. 그때도 한번
계속 따시길래 말을 해도 따신 거예요. 손으로 딱 잡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집주인분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했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분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퍼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가족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가족을 슬프게 했습니다. 예.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식물 키우는 걸 맨날 보고, 이 여름이면 물 하루 3번씩 줍니다. 이 넓은 마당에. 그러면 물 주는 것만 3시간이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다음에 뭐 맨날 제초제 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주인 안 볼 때 쓱 뜯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한 번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한다는 말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건 이제 진짜 이제 푼돈 욕심 보다가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좀 가성비적으로 내가 판매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제 눈치 본다고 가게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걸 느껴봐야 됩니다. 제가 원래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재산이 더 깎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커피 한 잔 파는 것보다 식물 뜯어가는 게 훨씬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 계산이 확실하죠. 거기다가 엄마가 슬퍼하기까지 합니다. 엄마도 가갖고 와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딱 손익 계산했을 때 이쪽이 손해죠. 그래서 그냥 아무튼 손님 쫓아버린 게 맞습니다. 한 번은 또 이제 밤에 식물 같은 걸 톱 들고 와서 잘라가더라고요. 이 허브 나무를. 그래서 그게 한 30만 원치 됐어요. 그게 한 3일 정도 연속 그러더라고요. CCTV를 그 사람 때문에 아무튼 이제 뭐 달았습니다. 달고 경찰도 신고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뭐 된다 하더라고요. 다 되는데 이제 못 잡았어요, 결국. 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쳐내야겠죠.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다 쳐내고, 아무튼 이제 손님인데 진짜 도와 지나치는 거는 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도 저희 집은 만석이면 돈을 추가로 받거든요. 그 전에는 뭐 세 분이 와서 두 잔 시키시든지 네 분이 와서 두 잔 시키시든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석일 때는 예외적으로 자리값을 2,000원씩 받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에 피서하러 오는 층이 많다 보니까 이 미싱 자리까지 다 차고 5분이 이게 3잔만 시켜서 이제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만석이면 2,000원씩 저희 받고 대신에 음료 제가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잘 보여요. 그러니까 빵이랑 커피가 안 나오고 그냥 병커피가 안 나오고 그냥 커피만 나가는 거니까 저도 사실 원가거든요. 그쵸? 이제 원가는 버는 겁니다. 재료값은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5명이면 이게 큰 테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또 처음 보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막판에 그래도 이제 한 팀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만석이 딱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한 팀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이게 나갈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새 손님이 오면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분들도 난감한 상황이고, 저도 난감한 상황이고, 그러면, 가가지고, 지금 죄송한데, 또 이제 다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편의는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두 분 값 4,000원을 제가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시원한 거든지 따신 거든지 음료를 무조건 드립니다. 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아무튼 룰이죠. 그러니까 저만의 룰. 근데 처음에 이게 안 정해져요. 근데 저도 몇 번 겪은 다음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좀 정합니다. 정하고 뭐라 하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세 잔 먹으면 이득이니까 그분들은 엄청 이제 잔도 이렇게 쫙 이렇게 세 잔 더 받아가지고 유자차 한 잔에 이제 그죠 한 세 분에서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게 시골 가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거에 이제 그렇다 치는데 아무튼 이제 표정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 카드 탁 던지면서 아 이거 알아서 계산해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도 그랬거든요. 뭐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음료는 안 가도 된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그래도 찬 거랑 따신 거 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갖다 드릴게요. 커피 드릴까요? 하니까 저는 항상 이 표정을 말합니다. 이게 계산은 머릿속으로 다 하면서 시끄럽다 이러면서 이제 카드나 빨리 둬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러면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분도 이제 흥분을 하신 거잖아요. 좀 있다가 다시 와갖고 시원한 거 할게요. 시원한 거 합니다. 이런 날 시원하니까 그냥 시원한 거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뜨신 것도 이렇게 이제 그때서 이야기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그냥 2잔은 나눠가지고 혹시 남으시면 양 많다 하셨으니까 남으시면 제가 종이컵 드릴게요. 그 집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 집 원두 좋은 겁니다. 반송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고 갔어요. 들고 가시고 그래도 이 집 생각보다 싸네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기 전에 뭔가 끈 같은 내가 한 게 힘을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맞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하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 동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성비가 저의 강점입니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커피 먹으려면 저희 집을 오셔야 되는데 봐요. 그러니까 2,000원 주고 모모스 커피를 어디서 먹을 겁니까? 한 잔에. 그쵸? 그 원두를 못 먹겠죠. 반송에. 그러면 이 반송에는 커피 시세가 3,000원입니다. 개인 카페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2,000원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 차기는 싫을 겁니다. 그런 유혹. 이나 칼국수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러면 거긴 칼국수 3,000원이거든요. 왜? 착한 가게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딴 데보다 20% 싼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3,000원짜리 칼국수고 사실 그게 양은 얼마 안 돼요. 한 반 개밖에 안 되거든요. 먹으면 배가 안 찹니다. 무조건 김밥이든지 꼼빼기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나 칼국수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겠죠. 그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꼬장 부려보세요. 쫓겨나오면 자기만 손해겠죠. 그 좋은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뭐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 받아줄 수는 없고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다들 있겠죠. 예, 그렇죠. 저는 사실 평판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뭐라 하진 않고 그냥 사실 그냥 최대한 이유를 드립니다.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 근데 보다시피 설득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고 설득할 생각을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인 욕심이다. 예, 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딱 내려놓은 어차피 설득 안 된다. 근데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아니면 그렇죠. 밖에 뭐 식물 뜯어가게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도가 지나친 사람들, 상식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아무쪼록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되고 진짜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 식물 같은데 아는 분들 데리고 가잖아요. 별로 안 친한 사람들. 근데 진짜 맨날 깎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낯이 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같이 다시는 안 가겠죠. 그 정도로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습성이 있다. 사람은 무조건 있다. 저 또한 맞죠. 저 또한 있어요. 기분 좋으면 안 쓰던 밥을 쏘든지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릴 때 진짜 자주 그랬어요. 그건 이제 둘째치고 아무튼 기분 나쁘면 스트레스 푼다고 음식으로 해소할 수 있고 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성적인
기분 나쁘다고 술 먹는 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보입니까? 아무튼 남한테 피해는 안 주겠지만 본인한테는 피해를 주겠죠. 술 먹고 또 꼬장 부리면 또 그것도 피해입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불완전한 게 사람이고 그냥 그렇겠구나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금액 1회 했으니까 최소 1회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장사하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특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색이 없고 그렇다고 이제 주면 망합니다. 계속 주면 망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또 보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또 보고 있으면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점 일할 때 저희 김강윤 대표님은 사장님은 그러니까 원래 서적계에서 20년 종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다 컨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잡지 같은 거 뭐 학습지 다 합니다. 그러면 잡지 같은 게 저는 몰랐어요. 잡지 같은 게 원래 그 달 나오면 다 폐기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잡지니까. 그 다음에 잡지가 보통 비싸죠. 비싸고 안 쌉니다. 왜? 그 다음에 다 칼라죠. 칼라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보통 뭐 부록이 들어갑니다. 부록. 그러니까 잡지는 안 남아요. 원래 잡지는 안 남습니다. 안 남는데 그 광고랑 그 뭐 부록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잡지가 갈수록 다 죽거든요. 다 죽었어요. 왜? 그 인터넷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점에서 그러니까 잡지 부록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요지가 그겁니다. 이게 잡지는 항상 이제 폐쇄 그러니까 망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은 재고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재고니까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좀 더 우리 사은품을 좀 쓰자 이러면서 너 책 많이 팔아줄게. 술 한번 먹자.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겁니다. 이 사장님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저는 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장님 저는 안 갈게요. 그래서 저는 안 가거든요. 완전 MG였죠 제가. 예. 요새 들어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전혀 엉뚱한 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손님이 왔다 칩시다. 그 책방에 딱 봐도 뭐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게 생겼죠. 근데 선크림을 선물로 줍니다. 잡지 부록인데 남았으니까 그거라도 주거든요. 아니면 뭐 마스크팩 같은 거 막 잡지 사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로션 같은 거 들었을 수도 있고. 여자 손님들 오면 그래도 받아 가시는데 남자 손님들은 뭐 애매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한 번 또 고급 화장품 같은 거 있으면은 그래도 이거 어머니 드리면 좋을 거다 이러면서 남자들 드리면 되거든요. 분명히 이게 시중가 얼마인데 이게 특별히 부르고 나왔다. 이게 어디가 돈 주고 사면 얼마인데 아무튼 이제 가지고 있으시면 드리면 될 것 같다. 본인 안 쓰셔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뭡니까 이제 본인만의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손님 보면 좀 침착한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이 사람 이렇겠구나 해서 좀 나이 어린 저지만은 좀 건방진 생각입니다만 대충 이렇게 하면 응대될 것 같다는 게 어릴 때부터 저는 잘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장사나 서비스업이 항상 강점이었고 제가 애슐리 갈 때도 뭡니까 서빙하고 싶다 했죠. 왜? 서빙하고 하면 내가 그 시중 되게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만 봐도 학생별 맞춤 수업을 해줬다 했잖아요. 딱 봐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보면 아까도 맞죠. 파우치 이 사람은 4만 원이지만 그래도 한 개 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뭐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 아니니까 줘도 된다 싶어서 아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저는 또 이제 손해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뭐 주고 말지 뭐 이런 거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능력이 워낙 출중하고 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영업 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되니까 잡지 부록이라서 가져와서 이제 뭐 다른 서점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영업력이 좀 뛰어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장사하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가율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씩 묻혀가지고 장사하는 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고 또 오래 걸렸는데, 자, 저는 요거 좀 구멍만 좀 뚫어놓고 내일 해도 되겠다, 그쵸? 내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촬영하고, 배터리도 없고 지금 시간도 벌써 12시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고. 가방을 못 만든 게 좀 큰데 큰 가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 이제 에어컨 건조시키고 마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은 운동 갑니다. 그래서 좀 짧을 거예요. 네,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